네, 오늘은 9월 내구재 수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시건 소비심리지수에서도 내구재 구매에 관련된 내용이 언급될 정도로 어느 정도 소비심리 개선에 내구재 구매 환경 개선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미시건 소비자 심리지수 제가 추후에 따로 영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간단하게만 짚어드리면 10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70.5로 확정치가 발표가 된 거고요. 기존까지는 예비치가 나온 것이죠. 미시건 소비심리지수는 2번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비치가 68.9였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는 69였습니다. 이 모두를 상회하면서 어느 정도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것으로 집계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아직도 역사적 저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게 핵심일 것 같고요. 그런 소비심리 부분이 저는 대선을 앞두고 일시적인 착시 현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크게 흔들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경기를 판단하는 경제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소비심리가 조사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공화당 지지자층이 급증하거나 민주당 지지자층이 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은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폭의 변화에 그쳤거든요. 따라서 이런 흐름에 있어서 반드시 지금 소비심리가 경기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뜻이죠. 결국에는 미시건대에서는 이번 소비심리 개선의 이유로 내구재 구매의 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 그 이유로는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과연 실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물론 지금 보시는 거는 9월 데이터고요. 미시건대 소비심리 조사 결과는 10월치니까 어느 정도 다음 달에 내구재 수주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만 급격히 데이터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시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공식적으로 집계된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최근 흐름이 9월치니까 내구재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내구재 수주 MOM 변화 보시면 마이너스 0.8% 감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2,848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직전 달에는 0% 변함 없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직전 달 데이터가 마이너스 0.8% 감소하는 것으로 꽤나 크게 하향 수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향 수정된 거에서 또 0.8%가 감소된 거니까 9월은 상당히 내구지수가 2개월 연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내구재 수주는 경기 순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제 회복에 있어서 먼저 증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경기 침체에 있어서도 먼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서비스 수요나 서비스 지출 관련해서는 이런 선행지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지만 내구재 수주의 부분에 있어서는 선행적인 부분을 엿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돈이 나가는 한 번 구입하고 3년 이상 쓰게 되는 이런 내구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와 다르게 금방 만들 수는 없겠죠. 따라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고 기업 설비를 확대해야 되는 이런 필연의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미리 살펴보면 경기 사이클을 엿볼 수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곧 경기 회복의 조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구재 흐름의 방향 자체가 과연 경기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그 구간인지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모습이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근 몇 달 사이 좋은 흐름으로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뒷부분에서 더 설명을 이어드릴 거고요. 전반적인 내구재 수요는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여전히 제조업 회복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선거가 끝나게 되면 가계의 수요나 소비가 줄어드는 패턴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기업들의 투자와 재고 사이클에 있어서도 동반 위축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제조업 경기가 돌아서는지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내구재 수주 흐름입니다. 소비 지출 중에 경기 흐름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내구재 지출입니다. 서비스 소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비스 소비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의 펀더멘털 관계없이 기본적인 서비스, 의료라든지 교통, 통신 등 계속해서 이용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서비스 부분의 흐름은 즉각적인 생산과 소비가 간극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이클을 기대할 수가 없고 우리가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라는 뜻이죠. 다만 이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원자재를 사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설비 투자 흐름이라든지 재고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 부분에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보다 내구재 지출의 흐름을 살펴보는 게 경기 펀더멘털을 더 민감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내구재 수주가 전달 대비 감소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이 내구재 수주는 보통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죠. 국방을 제외하고 살펴보고 항공기를 제외하고도 살펴봅니다. 먼저 이 국방을 제외한 내구재 수주는 오히려 MOM-1.1% 감소가 됐습니다. 직전 달이 0.2% 감소했는데 1.3%로 크게 하향 수정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감소가 된 거니까 사실상 9월 내구재 수주는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나 국방을 제외한 내구재 수주 관련해서 7% 이상 급감한 사례가 과거 굵직한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고 24년 상반기에도 그런 흐름이 어김없이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변화율로 살펴보면 YOY는 4.3%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직전 달도 0.65% 증가였는데 마이너스 0.47% 감소로 하향 수정이 됐고요. 여기서 더 감소를 했으니까 사실상 9월 내구재 수주는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변화 보시게 되면 2015년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기 침체로 빠졌습니다. 이 국방을 제외한 내구재 수주가 마이너스권역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 이렇게 봐야 되고, 물론 변동성을 보이면서 직전 달 대비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꽤나 변동성이 큰 그런 지표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전반적인 YOY 흐름은 감소 추세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이때는 보험성 금리 인하로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지만 경기 침체가 없었죠. 다만 그때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았다는 거 계속 강조를 드리고, 국방을 제외한 부분도 이렇게 변동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변동성을 제거해보고 살펴볼 수 있는 게 이런 항공기 제외 내구재 수주입니다. 왜냐하면 항공기 주문 자체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외해놓고 살펴보면 어느 정도 변동성 제거한 내구재 흐름을 살펴볼 수 있겠죠. 따라서 내구재 수주 흐름에 있어서 제조업 경기만 코어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항공기 주문의 변동성을 제외해보고 살펴보는 흐름이 맞습니다. 9월달 항공기 제외 내구재 수주 추이 보시게 되면 꾸준히 소폭 증가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다만 이런 흐름 말씀드릴 때 08년도 직전에는 뚜렷하게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는 점을 언급을 드리고 있고, 더 중요한 변화율 흐름으로 살펴보게 되면 YY 흐름은 1.08% 증가로 나왔습니다만 직전 달 0.96에서 소폭 상향 수정된 거에서 좀 늘어난 것이죠. 바닥에서 정체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확대해서 MOM 변화율로 살펴보더라도 0.44% 증가입니다. 직전 달도 소폭 상향 수정이 됐고 거기서 소폭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여전히 바닥에서 정체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MOM 변화를 보시게 되면 20년도부터 21년까지 뚜렷하게 감소세가 나오다가 22년부터는 바닥에서 정체 횡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OM 변화라든지 YY 변화로만 놓고 봤을 때는 경기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는 없는 그런 흐름이 바닥권에서의 정체 횡보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경기 방향성에 대한 판단은 기업 투자라든지 재고 사이클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죠. 네, 그렇다면 기업의 투자 부분과 재고 사이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투자, 설비 투자 관련해서 그 흐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자본재 수주 흐름을 보시면 돼요. 먼저 운송장비 수주도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9월달 MOM으로 3.1% 감소가 나왔습니다. 직전 달이 0.8% 감소했는데 마이너스 3.4로 크게 하향 수정이 됐거든요. 여기서 더 감소한 거니까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직접적인 기업들의 투자 지표로 해석이 가능한 항공기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주 흐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MOM 0.5%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번 9월 내구재 수주 데이터에서 가장 긍정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연착륙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봐라, 결국에는 비국장 자본재 수주가 이렇게 증가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2개월 연속해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흐름 자체가 앞으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고 대선 이후에는 제조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변화 자체가 얼마나 큰 모멘텀을 갖는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결국 항공기 제외한 비국방 자본주의 수주라는 것은 기업들이 신규 수주를 받았고 이게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질지 엿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설비 투자에 대한 선행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공장이라든지 기계 설비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재화에 대한 증가분을 나타내니까 이게 전달 대비 0.5% 증가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만한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함께 보시면 좋은 부분은 이 동행지표 역할을 하는 이 출하 부분인데요. 3개월 연속해서 감소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주문과 출하 사이의 간극이 더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런 부분에서 설비 투자 수요와 공급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자본주의 수주 증가된 부분이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가? 이걸 살펴보면 되겠죠. 저는 일시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세부적인 변화율로 보시면 뚜렷합니다. 지금 YY는 0.12% 증가예요. 다만 직전 달이 마이너스 0.07% 감소해서 마이너스 0.12% 감소로 하향 수정이 된 거에서 증가된 분이니까 좀 감안해서 봐야 되겠죠. 21년 4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감소 추세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주의 수주 증가율이 YY 마이너스 감소 영역으로 떨어진 경우 25년도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경기 침체로 진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현재는 제로 부분에서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MOM 흐름 보시면 0.52% 증가를 했고 직전 달이 0.21에서 0.26으로 소폭 상향 수정이 된 거에서 늘어났죠. 전달 대비 비국방 자본주의 수주 증가가 늘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전체적인 방향은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다라고 이 추세선으로 볼 수가 있고요.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게 방향성이 전환될 만한 그런 모멘텀으로 해석될 그런 변화율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의 선행지표인 실제 자본주의 신규 주문이 직전 달 대비 증가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아직 방향성을 갖는 모멘텀으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추세 확장에 대한 높은 확신을 갖기는 어려운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기업 투자 추이 흐름은 정체 또는 완만한 감소 추세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기업 투자와 함께 사이클을 가져가는 게 재고 사이클입니다. 기업들은 경기가 좋을 때 급격하게 투자를 늘리겠죠. 그렇게 투자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재고가 쌓이게 되고 재고가 쌓이게 되면 경기는 하강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특히나 이런 사이클의 간극 자체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기업들은 다 같이 투자를 늘립니다. 옆에 경쟁사가 늘리기 때문에 내가 전체적인 재고 현황을 봐가면서 투자를 주저하는 그런 기업은 없겠죠. 당연히 과잉 투자로 이어질 것이고 이게 전반적인 재고 증가로 이어지면 당연히 필요한 하방 사이클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몇 가지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기업 투자는 재고 흐름의 선행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경기가 상승기에는 투자가 먼저 증가하고 그 뒤에 재고가 뒤따르게 됩니다. 하강기에는 투자가 먼저 줄고 재고가 뒤이어 감소하는 패턴이 나오겠죠. 따라서 기업들은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캐펙스 투자를 조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재고가 조정하는 시차가 발생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 보시게 되면 기업 투자와 재고 전년 대비 변화율이 0%에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사실상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직전의 흐름까지 와 있는 상태겠죠. 이런 흐름에서 선행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기업 투자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번 9월달 내구재 수주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될 만한 게 결국에는 이 0.52% 증가라는 데이터인데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장기적인 추세 자체는 여전히 기업 투자 방향성은 감소 추세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최근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한 흐름 자체가 제조업 경기가 반등할 만한 그런 기대를 확대해서 해석될 만한 부분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모멘텀이 전환될 것으로 해석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기업 투자가 바닥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다시금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고 다음은 기업 투자를 봤으면 재고 사이클 봐야겠죠. 당연히 기업 투자가 바닥에서 방향성을 갖고
증가하는 패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고도 유사하게 계속 감소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직전 달보다 더 감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오히려 직전 달도 1.04% 증가해서 0.92%로 하향 수정이 됐거든요. 여기서 더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고 MOM은 마이너스 감소로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18% 감소 흐름이 나오고 직전 달도 하향 수정이 됐는데 여기서 더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죠. 기업들이 왜 재고를 확충하지 않고 있을지 이거 살펴봐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 재고 조정 구간에 이르렀을 때 재고가 없는 상황이니까 과거처럼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경기 침체는 재고 조정 구간에서 지하실로 내려가는 침체 영역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항상 나타났습니다. 지금 재고가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만 기업들이 왜 재고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드리고 있죠. 이 재고 조정 구간에서 물론 다시 증가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증가했던 패턴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았던 상황이고 PMI가 50 미만 위축 영역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았겠죠. 내구재 수주가 저조한 흐름이 오랫동안 이어지지도 않았을 거고요. 급격하게 고금리 통화정책의 부담이 나타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재고가 다시 증가한다라고 볼 만한 여지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조업 경기는 구조적 약세 징후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9월 내구재 수주를 전반적으로 항공기재 비구방 자본재 주문이었죠. 전월 대비 0.52% 증가한 부분은 시장 예상이 0.1%였으니까 어느 정도 크게 상회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방향성을 갖는 모멘텀으로 해석될 여지는 그렇게 낮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그런 흐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합니다. 특히 동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이 출하 부분은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제 실물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심각한 우려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지속적으로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수요 감소에서 재고 감소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 부분의 구조적 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넘어서 이 조정 구간을 이탈해서 침체 구간으로 빠질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사실상 이번 경기 침체를 전망했던 핵심 구간이 선거 이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고조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사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수요 위축이 본격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 고금리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날 때고 결국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재고 감소 영향이 가계의 소비 감소로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요 둔화는 더 강한 경기 하강 압력을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9월 내구재 수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